전재수 의원입니다. 입술을 굳게 다문 전재수 의원 왜 나왔느냐 기사같이 보시죠. 전재수 명품 시계 수수 의혹 불가리 압수수색 어제 있었다라는 겁니다. 전재수 의원 현금 2천만 원과 시계를 받았고 이 시계가 불가리 거예요 라는 얘기가 보도가 이미 있었죠. 그래서 이 명품 시계 관련해서 직접 이 경찰 불가리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라는 건데 기억하시나요? 전재수 의원이 사실 초반에 의혹에 대해서 부인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었느냐. 나는 30살 이후로 시계를 차본 적이 없어요. 제가 뭐 그렇습니까? 돈을 받고 시계를 받게 뭐 이런 얘기까지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직접 압수수색에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근데 이게 그래 뭐 수사할 때 압수수색 당연히 들어가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 김건희 여사 사례 기억하시나요? 샤넬백 이거 어떻게 밝혀졌느냐 같이 보시죠. 처음에 샤넬백 2개를 받았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는데 안 받았습니다라고 부인을 했었죠. 그런데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거 가방 3개랑 신발로 바꿨네요 라는 얘기가 압수수색에서 나왔고 뒤늦게 받은 건 맞습니다. 가서 바꾼 건 맞아요 라고 인정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임 변호사님 이게 명품들은 다 일련 번호가 있거든요. 이 불가리에서 뭐가 나오고 안 나오고가 어떻게 보면 전재수 의원의 이 기로라고 봐야 될까요? 해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 앞서 김건희 여사 사례와 좀 다를 수 있는 게요. 네. 불가리에서 만약 통일교 관계자가 1,000만 원 정도 되는 시계를 구입한 그 영수증이라는 것 기록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만약 구입을 했다면 그 기록 확인까지는 어려운 일이 아닌데요. 그것이 과연 전재수 의원에게 갔느냐는 아직 입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요. 유 전 행정관이 그 가방을 바꿨기 때문에 어찌 보자면 이것이 김건희 여사에게 갔다는 입증, 추론이 가능했던 상황이고요. 단순히 구매까지만 했다라는 것은 이 불가리 시계는 굉장히 고가의 시계고 1년에 몇천 개씩 팔리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까지는 어렵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이 통일교 관계자가 산 것까지만 입증된 것이지 전달은 여전히 입증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곧바로 영수증이 발견된다고 해도 네. 전재수 의원이 이 시계를 받았다로 연결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지금 윤영호 본부장이 혹은 통일교 쪽에서 샀다는 거는 증명이 될 수 있지만 이게 어떻게 전재수 의원한테 갔는지가 증명이 안 될 수 있다.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만약 그렇다 그러면 최수영 의원님 네. 이게 오히려 전재수 의원이 다시 살아나는 거 봐요. 나 없다니까 라고 본인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 전재수 의원이 저렇게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도 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무죄를 입증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내가 죄가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는 있는 거죠. 이게 사실 법적으로 무죄는 아니지만 그리고 지금 일각의 보도를 보면은 그 천정궁에 갈 때는 그 윤영호 세계본부장이 밖에서 자기 전용차로 픽업을 해서 CCTV를 다 끄고 그리고 가서 모든 일체의 기록과 영상이 남지 않는다고 그래요. 네. 그러면 만났다고 했던 그 근거도 사실 또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전재수 의원 저렇게 강하게 항변해서 난 안 받았고 만나지도 않았고 만나서 있어도 뭐 이렇게 본인이 뭐 분분수한 적이 없다. 제가 보기에 증거 확보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혹시 나온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전재수 의원의 무죄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네. 그 가정을 해놓고도 전재수 의원 저렇게 그 실제로 보도가 되는 걸 보면은 전재수 의원과 배치가 되는 그런 것들이 보도가 나오는데도 끝까지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법적으로 명품 시계라든가 현금 수수라는 게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을 조금 알고 선제적으로 강하게 대응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사실 합리적 의심이 들거든요. 경찰 수사가 그래서 과연 얼마만큼의 고강도의 수사를 통해서 이 부분을 밝혀내는가. 참 난이도가 높지만 저는 어찌됐든 이 부분은 경찰이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상당히 난도가 높은 좀 수사다. 근데 그거를 알고 전재수 의원도 당당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셨거든요, 박 교수님. 전재수 의원 입장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 돈과 시계가 건너간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당시에 통일교가 추진하고 있었던 한일 터널
이 부분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을 받기 위해서 로비를 한 거다. 네. 이런 얘기였는데 지금 전재수 의원의 당시에 그 SNS라든지 정치적 주장을 보면 한일 터널 설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표현을 했거든요. 그리고 명품 시계 받았다고 했는데 본인이 시계를 차고 돌아다니는 흔적이 없어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아직까지는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거고 전재수 의원의 이야기처럼 입증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입증이 뭐 말로 줬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럼 줬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주었다는 증거가 윤영호 씨 입에서 추가적으로 나올지 아니면 통일교에서 추가적인 어떤 제보가 있을지 이런 키맨이나 새로운 증거가 나올지가 굉장히 관건인데 현재 상황으로 보면 전재수 의원이 돈을 받았다 또는 시계를 받았다라고 하는 전제로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안 받았다 그러면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일단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기소가 돼야 될 문제지만은 네. 기소까지 가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증거가 실제로 남아있지 않다면 일방적인 주장이 될 거고 그러면은 불기소로 아마 될 가능성도 현재는 있기 때문에 아마도 민주당에서도 이런 기류 때문에 받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 전재수 장관 보니까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다 보니 통일교 특검 오케이 받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도 현재의 수사 상황이 전혀 진척이 안 나가는 증거를 발견하기 어려운 구조가 아니냐. 그러다 보니 전재수 장관이나 또는 민주당이나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전재수 장관이 그야말로 유죄가 될지 무죄가 될지 아예 불기소가 될 수도 있어요라고 지금도 말씀을 하셨어요. 이 지금 불가리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압수수색에 포함해서 경찰의 조사가 얼마나 고강도로 세세하게 들어가서 뭐가 나오느냐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겠죠. 역풍이 될지 혹은 이 순풍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